여러분, 우리가 흔히 강대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 얼마나 잘 안다고 생각하세요? 이번에는 그 생각에 한번 제대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할리우드 영화, 일본 애니메이션, 그리고 중국의 첨단 기술 이런 걸로 미국, 일본, 중국을 다 안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가 보는 건 진짜 모습의 아주 작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릅니다. 맞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지식은 딱 그 정도, 빙산의 꼭대기 수준에 머물러 있죠. 근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돼요. 이런 얇은 이해가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결국 선입견과 편견으로 이어지기 딱 좋은 아주 위험한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요, 이런 겉모습 말고 그들의 진짜 속마음, 그들의 정신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비밀의 창문 같은 게 있다면 어떨까요? 문화의 가장 깊은 곳으로 우리를 데려다줄 그런 통로 말이에요. 그 비밀의 창문이 바로 민간 신앙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한 나라의 신화, 역사, 가치관이 정말 고스란히 녹아있는 그런 정신적인 유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쇠만 있으면 굳게 닫혀있던 문화의 문을 활짝 열어제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볼까요? 먼저 중국의 사례를 보면서 이 민간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일상 속에 녹아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민간신앙을 보면 진짜 재밌는 게요, 신들이 저 멀리 막 웅장한 사원에만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냐고요? 바로 우리 집 부엌, 현관문, 심지어는 화장실에도 신이 있다고 믿으니까요. 정말이죠. 자, 여기 보세요. 바로 부엌의 신, 조군인데요. 이 신은 뭐랄까? 하늘에서 파견된 일종의 관료 같은 존재예요. 1년 내내 그 집안을 지켜보다가 연말이 되면 옥황상제에게 가족들의 행실을 낱낱이 보고하러 올라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우리 집에 대해 좋은 말 좀 해달라고 이렇게 달콤한 음식을 바치는 겁니다. 여기 쓰인 글귀, 하늘에 올라가선 좋은 일만 말해주시고 다시 돌아와선 저희 집안의 평화를 지켜주세요 라는 이 말에 그 간절함이 다 담겨 있죠. 자, 이번에는 문을 지키는 신, 문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한 황제가 겪었던 끔찍한 공포의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당나라 태종인데요. 매일 밤 정체불명의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때 충성심 강한 두 장군이 나섭니다. 밤새 황제의 침실문 앞을 지켰죠.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황제가 그날 밤은 아주 편안하게 잠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매일 밤마다 장군들을 그렇게 고생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황제가 아주 기발하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냅니다. 장군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서 문에 붙여놓자. 바로 이 생각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문신 풍습의 시작이 된 겁니다. 실제 역사 속 인물이 신이 된 정말 흥미로운 사례죠. 부엌 그리고 현관문을 지났으니 이번엔 어딜까요? 놀라지 마세요. 바로 화장실입니다. 네, 화장실을 지키는 신도 있어요. 측신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리고 이 신의 탄생 배경에는 정말 비극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요, 이 신은 원래 한 남자의 첩이었어요. 그런데 질투심에 사로잡힌 본처에게 화장실에서 끔찍하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너무나 억울한 죽음이었죠. 이걸 가엾게 여긴 하늘의 황제가 그녀를 신으로 만들어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어찌 보면 가장 어둡고 지저분한 공간에 신성함을 부여하면서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약자의 영혼을 위로하려는 그런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엄청난 반전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날 중국에서 사람들이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비는 대상, 바로 최고의 제멸신 조공명 있잖아요. 이 신의 원래 정체가 모두가 벌벌 떨던 역병, 그러니까 전염병을 퍼뜨리는 신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죽음과 공포의 상징이었던 신이 어떻게 부와 행운의 아이콘으로 이렇게 180도 변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도교의 이야기와 봉신연애라는 아주 유명한 고전 소설에 있습니다. 이 소설이 대히트를 치면서 무서운 역병신이었던 조공명의 이미지가 완전히 새롭게 바뀐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이 바로 그 재물신들의 모습인데요. 이걸 보면 사람들이 부와 번영을 얼마나 간절하게 바라는지 그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죠.
자, 지금까지 중국 이야기를 깊게 해봤는데요. 그럼 이런 민간 신앙이 중국에만 있는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이번에는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국의 민간 신앙은 그 뿌리를 거슬려 올라가면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전통과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그냥 자연을 존중하는 수준이 아니라 모든 바위, 강, 동물 하나하나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고 그 영혼과 소통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토템폴이 바로 그런 믿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도 비슷합니다. 일본의 신토 사상을 보면요. 거대한 산이나 강은 물론이고 아주 사소한 물건에도 영혼, 즉 카미가 깃들어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오래 쓴 우산이나 그릇 같은 물건에도 영혼이 생겨서 스쿠모 가미라는 일종의 요괴가 된다고 믿을 정도예요. 모든 것에 생명이 있다는 생각, 정말 독특하고 재밌지 않나요? 자, 중국부터 미국, 일본까지 쭉 둘러봤는데요. 그럼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대체 뭘까요? 이제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민간 신앙은요, 한 문화에 보이지 않는 운영체제, 그러니까 OS 같은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를 켤 때 OS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모든 걸 뒤에서 움직이잖아요. 그것처럼 민간 신앙도 겉으로 드러나진 않아도 그 사회의 가치관이나 행동 방식을 결정하는 핵심 코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걸 아는 게 우리한테 왜 중요할까요? 첫째, 그냥 저 사람들이 이상하네 하고 넘겼을 관습들을 이해하게 되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 문화가 진짜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예를 들면 가족의 평안이라든지 안전,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그들의 속마음을 엿볼 수 있게 되죠. 결국 다른 사회를 훨씬 더 따뜻하고 인간적인 시선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다른 나라의 문화를 들여다봤잖아요. 그럼 이제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로 돌려볼 시간입니다. 과연 나의 하루, 나의 선택을 무의식 중에 이끌고 있는 나만의 숨겨진 믿음은 무엇일까요?